요즘 한국 청년들 중에 그냥 쉬고 있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은 요즘 애들은 눈이 너무 높아서 그래 라고들 하는데요.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 그 놀라운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 왜 이렇게나 많은 청년들이 그냥 쉬고 있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눈이 높아서 까다로워서 그런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쉬었음 청년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요, 육아나 질병 아니면 학교를 다닌다거나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구직 활동도 안 하고 취업 준비도 안 하는 말 그대로 그냥 쉬고 있는 비경제 활동 인구를 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게요. 먼저 쉬었음 청년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그 현황부터 보고요. 그들이 대체 누구인지 특성을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정말 눈이 높다는 통념이 맞는지 데이터를 통해 샅샅이 파헤쳐 보고 진짜 원인과 해결책은 뭔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쉬었음 청년의 증가. 이 현상이 과연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 규모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2.3%.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5년이 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그러니까 5명 중에 몇 명 이상이 바로 이 쉬었음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근데 더 걱정스러운 건 말이죠. 쉬었음 청년 중에서도 아예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청년의 수가 이렇게나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2019년에는 약 29만 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45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건 그냥 잠깐 쉬는 걸 넘어서 아예 노동시장에서 마음이 떠나버린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렇다면 이 쉬었음 청년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몇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우선 대부분은 직장 경험이 한 번 이상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주로 전문대졸, 이하 학력자가 많긴 한데 요즘엔 4년제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게 더 명확해지죠.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을 내보면 쉬었음 청년의 약 60%가 전문대졸 이하 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40% 이상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자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 학력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과연 이 청년들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이 높아서 쉬고 있는 걸까요? 이 통념의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널리 퍼진 생각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대기업만 가려고 하고 연봉은 많이 받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쉬는 거 아니겠어?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한국은행의 연구 데이터는 과연 이 생각에 동의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먼저 연봉부터 한번 보죠. 쉬었음 청년들이 희망하는 평균 연봉은 약 3,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요, 중견기업에 갓 입사한 고졸 신입사원의 초봉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결코 비현실적으로 높은 액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차트에 있습니다. 쉬었음 청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 유형 1위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무려 48%,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높아요. 이 비교표를 보면 우리가 가진 통념이 완전히 깨집니다. 왼쪽의 쉬었음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가장 선호하는 반면에 오른쪽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가장 선호했죠. 오히려 쉬었음 청년들의 기업에 대한 눈높이가 더 현실적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높은 눈높이가 진짜 원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이 청년들을 노동시장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진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기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실업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예 그냥 쉬어버리는 상태로 빠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아주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데이터가 이걸 정확히 보여주는데요.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그냥 쉬게 될 확률은 4.0%포인트나 올라가는 반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확률은 3.1%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구직에 대한 의욕 자체가 꺾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악순환의 충격은 모두에게 똑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학력 청년층, 그리고 진로 적응도가 낮은 청년층에게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이들의 경우에는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쉬게 될 확률이 각각 5.4%p, 5.1%p씩이나 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진로 적응도라는 조금 생소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잘 대처하고 적응하는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인 준비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내 진로에 대해 얼마나 계획적인지, 자신감이 있는지, 스스로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가는지 같은 것들로 측정하는데 이 능력이 낮을수록 쉬었음 상태에 빠지기라 더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에서는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4가지 접근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특히 취약한 저학력 청년층에 집중해서 이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장기 실업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체계적인 진로 상담을 제공해서 진로 적응도 자체를 키워줘야 하고요. 셋째,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바로 그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입보다는 경력직만 선호하게 만드는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일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 특히 일할 의욕마저 잃은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높은 눈높이라는 통념은 데이터상 사실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의 기대치는 현실적이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장기 실업과 낮은 진로 적응도라는 악순환의 고리였고, 이건 특히 저학력 청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은 바로 이들을 직접 겨냥한 지원책과 진로 상담, 그리고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전 세계 노동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지금, 한국의 이 쉬었음 청년 현상은 과연 한국만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곧 맞이하게 될 미래 노동시장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하나의 강력한 경고등은 아닐까요?